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를 알려드리는 범태범TV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가 화를 내서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서 내가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화를 잘 이렇게 컨트롤한다는 게 참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하루에 3분의 1을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화를 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피폐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사가 화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고전의 한수 주제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손자병법 화궁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분노는요, 겨울철에 내리는 폭설과도 같다. 눈이 녹고 나면요, 감춰진 쓰레기만 남듯이 한순간의 분노도요, 시간이 지나고 흥분이 가라앉히면 후회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재상이 누굽니까?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은요, 장수의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장수가 왜 화를 내는지 제갈량 찰정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장수가 화를 내는 심리적 이유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현대에 맞게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장수의 심리 대신 상사의 심리로 바꿔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상사가 부하한테 화를 자꾸 내요. 그 심리적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상사가 부하에게 자꾸 화를 낼까요? 첫 번째, 지치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사람이 다이나믹하고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면요, 화를 잘 안 냅니다.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치고 게으르고 힘들으니까 자꾸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욕을 상실해서 걸리는 우울증이나요, 몸이 허약해서 또는 몸이 아파서 이때도 우리는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걸 잘못 오해하면 그 사람이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우울증 환자나 몸이 허약한 사람들. 그 심리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게으른 게 아니고요, 몸이 짜증이 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다고 느낄 뿐입니다. 두 번째, 상사가 되풀이해서 계속 타일러요. 그건 왜 그럴까요? 상사가 계속 타이릅니다. 당신 이러지 마라.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잖냐. 이러면 안 된다. 계속 탈락이 돼요. 그 심리적인 배경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신뢰를 잊어먹기 때문에.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부하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되풀이해서 계속 타이는 거예요. 이건 리더십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때는요, 객관적으로 나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나로 인한 문제로 의해서 직원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지, 아니면 나는 객관적으로 괜찮은데 직원의 성향이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일단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부하 직원한테 페널티를 줘서 기강을 잡아가야 됩니다. 이걸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직을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타이는 사람을 보면요, 신뢰를 잊어먹게 됩니다. 세 번째, 상사가 상을 자주 줘요. 상을 남발하는 거예요. 이때는 뭡니까? 궁지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요, 어떤 부서가 잘 되고 힘들고 못 되는지를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그 부서가 힘든 부서가 있어요. 코너에 몰린 부서. 그 부서는요, 수시로 상을 주고 표창을 합니다. 왜? 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꾸만 상을 주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서에서 또는 어떤 팀에서 자꾸만 인센티브를 건다. 그때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으면요, 크게 소위 말해서 상을 잘 안 줘요. 상을 잘 주는 부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너에 몰리고 어떤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사가 벌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인 마음은 통솔의 한계는 통솔하기 곤란이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막바지에 이뤘을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벌을 줄 때는요, 사전에 3단계 과정을 겪은 다음에 벌 줘야 됩니다. 첫 번째, 칭찬하고 격려해줘서요, 그 사람의 동기를 유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한테 이익을 줘서 동기 유발을 시켜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가 뭡니까? 나무라고 설득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겁도 줘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뭡니까?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바로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줄 때는 거기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준말라도요, 말을 듣지 않으면 노비도 안 탑니다. 아무리 훌륭한 직원이라도 상사의 명이라든지 조직의 명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조직의 힘을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직에서 아웃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직원 때 강원도 춘천에서 근무할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는요, 지형적으로 군부대가 많습니다. 대부분 전방에 강원도에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때 우리 회사하고 군부대하고 같이 링크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뭐냐면 군부대 짬밥 퇴비화 사업이었어요. 군부대에서 병사들이 취식하고 남은 짬밥을 우리 회사가 가져와서 그걸 퇴비화해서 그걸 농가에 보급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군부대 입장에서는 짬밥을 처리해서 좋고, 우리 입장에서는 퇴비화해서 좋고, 그 윈윈이 좋죠. 그 사업을 주체를 이제 제가 실무기획단계에서 관여해서 이제 추진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서 만들 때 팀장하고 본부장하고 이제 계속 교감해서 만들면서 일주일 만에 드디어 대략적 윤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본부장님하고 군부대장님하고 이제 서로 협약 조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식 하는 날 팀장하고 본부장님이 이제 간 겁니다. 추진계획서를 가지고. 조인식을 하려면 추진계획서상에 서로 사인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니까 간 거예요. 그 조인식을 하다가 갑자기 우발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짬밥 퇴비화 사업이라는 그 제목이, 군부대 짬밥 퇴비화 사업이라는 제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부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혹시 짬밥이 아니고 혹시 잔반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본부장이나 팀장은 당황했습니다. 명칭에, 추진계획서 명칭에 군부대 짬밥 퇴비화 사업 이렇게 명칭되어 있으니까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팀장이 부랴부랴 그 제목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잔반으로 고쳐서 서명식이 끝났어. 그런데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은요,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엄태범 대리가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짬밥인지 잔반인지도 제대로 구분 못해가지고 기관을 망신해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인식이 어찌어찌 끝나고 본부장님이 나오면서 팀장한테 오더를 줍니다. 엄대리, 내가 도착하면 당장 올라오라고 전화해. 그런 거. 그러니까 팀장이 전화 온 거예요. 야, 엄대리 큰일 났다. 본부장이 지금 노발대발한다. 여기서 출발하면 도착을 1시간 정도 있으면 한다. 그때는 본부장에 실어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렇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터진 건 어떻습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팀장하고 본부장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몇 번 과정에 추진계획서 가지고 서로 교감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짬밥이라 썼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교정이 됐어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모든 게 화살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팀장님이나 본부장은 짬밥이 잔반인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제가 어떻습니까? 이제 총대를 매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요, 본부장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야 되잖아요. 비서실에 전화합니다. 본부장이 도착했습니까? 도착했다는 거야. 지금 가도 결제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본부장님이 협약서 좋은 시기에 가는 바람에 결제가 밀려 있는 거야. 결제가. 그러다 보니까 1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본부장실에 가니까 한 사람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니까 그 직원도 결제를 받고 나온 거예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딱 들어갔더니 본부장이 저를 보면서 엄대리 어떻게 왔어? 그래서 얼떡그래 아닙니다 하고 얼른 나와버렸어요. 본부장님은요, 밀린 결제 과정에서 결제를 막 하다 보니까 나를 나무라야 되는데 혼내야 되는데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요, 그 시간 이후로도 저하고 팀장을 안 불렀어요. 왜? 잊어먹었으니까. 밥솥 꼭지가 돌 때 뚜껑을 열으면 폭발합니다. 밥솥 꼭지가 돌 때는요, 김이 빠져서 땜이 어느 정도 들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상사가 열받았을 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상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냉각기를 갖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성을 되찾을 때 그때 일을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자식을 때리려 할 때는 자식은 도망을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장승처럼 서 있다가 아버지에 때려서 죽게 되면 아버지한테 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열을 받으면요,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게 돼서 결국은 일에 실수를 하게 되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힘든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화났을 때 대처를 잘해서 행복한 직장 생활, 풍요로운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